시부모님과 12년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함께 살면서 지금도 확실하게 떠오르는 일이 있다. 왜 그때 시어머니는 따라오셨을까? 시어머니는 12명의 자식을 낳으셨다. 그것도 혼자서 문고리를 붙잡고 아이를 낳으시고 스스로 탯줄도 자르신 뒤에도 다음날 밭에 일하러 나가셨다. 그 12명의 자식 중 막내가 내 남편이다. 내 남편을 50대에 낳은 거였다. 하지만 몇 명의 자식들은 6.25 전쟁통에, 또 몇 명은 전염병에 죽었고 남은 자식들은 3명이었다.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먼저 보낸 일이 다 본인 탓 같아 한동안 죄인의 심정으로 밖에도 나가지 않으셨다고 담담하게 말하셨다. 자식들이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 시아버지의 외도는 당신에게는 그다지 큰 슬픔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란 것이 내 추측이다. 서울 종로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처음 거주한 곳이 경기도 군포에 있는 영화 아파트였다. 5층 건물이었고 주차장도 크지 않아 한눈에 다 들어왔다. 평일이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나와 시어머니만 작은 아파트에 있었다.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나는 내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태교 교육이랍시고 타자기에 키보드를 연습 삼아서 치고 있을 때였다. 1988년 그 당시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.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. 문을 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. 오래된 일이라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체격이 컸고 빈손으로 서 있었다. 몸집이 큰 남자는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내게 동화책을 팔고 있는데 그 책들이 봉고차에 있어서 함께 가서 책들을 구경하지 않겠냐고 물었다. 난 임신 2달째여서 유아책도 필요할 것 같아 책을 살 마음으로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.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나도 따라 가마 하고 말씀하셨다. 몸집 큰 남자는 할머니까지 따라오실 필요가 있으세요? 하고 못마땅하듯이 말했던 것 같다. 시어머니는 체구 큰 남자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2층에서 내려오셨다. 70대였던 시어머니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20대 며느리와 몸집이 큰 남정네의 뒤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? 주차장을 바라보신 시어머니는 봉고차가 어딨어? 라고 묻자 그 남자는 저 아래쪽 길에 주차했다고 답한 뒤 슈퍼마켓 쪽으로 잠시 걸었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. 그리고는 나와 시어머니한테 그냥 들어가세요.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. 그 순간 난 은근히 화가 났다. 책을 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셔서 책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다. 할 수 없이 나와 시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왔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. 난 시어머니께 왜 따라오셨어요? 라고 물을 순 없었다. 24살이었던 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져서 나의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만 있었다. 그러나 지금은 시어머니의 그 행동에 이해가 간다.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납치당할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한 거였다. 그 체격이 큰 남자 행상이니 책을 판다면서 팜플렛도 없이 얘기한 것부터가 수상쩍다고 보셨는지도 모른다.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때 나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는 유괴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? 지금 생각해도 그 남자는 책을 팔지 않았을 것이란 심증이 든다. 결국 시어머니가 나를 지키신 거였다. 출산하기 전까지 벙어리처럼 지냈던 나는 딸랑 아들 하나 낳고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께 나의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했다. 더구나 학원도 내가 운영하면서 돈을 벌자 알게 모르게 자신감도 생겼다. 돈이 늘 공기다 라고 말씀하신 시어머니께 용돈도 매달 드렸다. 심지어 시어머니께 이런 말도 여러 번 했다.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요? 그 당시 내 남편은 본인의 취미 생활에 푹 빠져서 집 비우기가 일쑤였다. 그래서 그 불만을 시어머니께 자주 말했다.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내게 시아버지 흉을 보더니 이번엔 내가 남편 흉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. 시어머니는 나의 그런 막된 먹은 표현에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았다. 그저 묵묵히 듣고 알 수 없는 눈빛만 하셨다. 아마도 그 눈빛은 너도 자식을 다 키워보면 알게 될 것이란 의미 같았다.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싹 수 없는 년이라고 말할 것 같다.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학원 일로 귀가 시간이 늦을 때면 걱정을 많이 하셨다.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. 내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니? 내 아들보다 더 걱정이 돼. 늦게 들어오지 마. 그때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다. 학원에만 전화가 있었기에 집에 연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. 난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는 남편보다는 나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고마웠다. 평생 40kg의 몸무게를 유지하신 시어머니지만 정신력과 지혜, 인내심은 그 몸무게의 10배는 넘는다고 생각한다. 내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조앤 롤링이 한 말이다. 세월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젊은이들은 알 턱이 없다. 그러나 노인이 젊은 시절을 망각하는 것은 죄다 란 문장이다.
나이 들수록 지난 시절을 반추하면서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. 내가 겪은 일을 글과 영상으로 여러 편 만들어 올린 것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탓도 있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 나란 인간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것 같아서이다. 고부간의 갈등은 별로 겪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의 넓으신 아량이었다고 생각한다. 혹여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다면 이 글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제 내게도 며느리가 있다. 아들 내외와는 함께 살지 않지만 내 남편 흉을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다. 외국인인 내 며느리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나와는 간단한 영어로만 말할 정도이다. 며느리의 행동이 간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난 시어머니를 떠오른다. 내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반만 닮아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나쁘지 않은 추억을 며느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.